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버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이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 둘 다 열심히 일하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다. 그 이유를 모르겠다. 오늘 그 이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통장 구조 인터넷에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공동 통장 하나로 합쳐라, 아니냐, 각자 관리가 낫다,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어라, 비상금 통장 숨겨놔라. 그런데 막상 따라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장 구조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구조가 맞벌이 부부에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테크 전문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자산을 만든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배우자와 함께 통장 구조를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확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산 형성 속도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벌이에는 구조적인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우리 둘 다 버니까 괜찮겠지 하는 심리입니다. 한 명이 벌 때는 아껴야 한다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벌면 이상하게 그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지출이 소득을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가 버립니다. 두 번째 함정은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외벌이라면 돈 관리가 자연스럽게 한 사람 중심으로 됩니다. 그런데 맞벌이는 둘 다 버니까 누가 관리해? 가 자연스럽게 모호해집니다. 그 모호함 속에서 돈이 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목표 없이 각자 굴리는 구조입니다. 각자 관리하다 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한 명은 공격적 투자, 한 명은 적금. 결국 포트폴리오 전체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함정을 피하는 통장 구조,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 구조를 짜기 전에 먼저 원칙부터 잡아야 합니다. 구조는 원칙 위에 세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원칙. 돈의 목적을 먼저 분리하라. 통장은 돈을 모아두는 곳이 아닙니다. 각각의 통장은 각각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생활비 통장에, 저축은 저축 통장에, 투자는 투자 통장에. 이렇게 역할이 명확해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입니다. 두 번째 원칙. 자동화하라. 사람의 의지는 약합니다. 이번 달은 아끼자, 이 다짐이 3주를 못 넘깁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으로 저축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가 핵심입니다. 세 번째 원칙. 둘 다 볼 수 있어야 한다. 맞벌이 통장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한 명만 알고 있는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한 명이 아파도 다른 한 명이 그대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 실제 통장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잘 작동하는 통장 구조는 바로 5통장 시스템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설계해 놓으면 이후에는 거의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급여 수령 통장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월급이 각자의 급여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통장은 말 그대로 돈이 들어오는 입구 역할만 합니다. 여기서 돈이 소비되면 안 됩니다. 월급이 들어온 날 바로 각 역할별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출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동생활비 통장입니다.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생활비 전용 통장입니다. 식비, 공과금, 보험료, 교육비, 교통비 등 가정을 운영하는 모든 비용이 여기서 나갑니다. 중요한 건 이 통장에 넣는 금액을 미리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월 얼마가 생활비로 필요한지 먼저 계산하고 두 사람이 비율에 맞게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합니다. 생활비 분담 비율은 반드시 반반일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비율에 따라 7대3, 6대4로 조정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갈등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공동저축투자 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부자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 적금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세운 목표를 향해 돈이 쌓이는 통장입니다. 내 집 마련, 아이 교육비, 노후 자금 등 공동의 큰 목표를 위한 돈이 여기에 모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한 금액을 매달 이 통장으로 자동 이체하고 이 돈은 목적 외에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규칙을 처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 자유지출 통장입니다. 이 통장이 없으면 맞벌이 부부 통장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각자가 생활비 외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돈 통장입니다. 이 돈 안에서는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취미에 쓰든 아내가 쇼핑에 쓰든 이 통장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입니다. 왜 이 통장이 중요하냐면 사람은 통제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반발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 통장이 있으면 공동 통장에서 돈을 몰래 뺏으거나 지출을 숨기는 일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절대 쓰면 안 되는 통장입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났을 때, 의료비가 갑자기 나왔을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위한 완충장치입니다. 생활비 3개월치 정도를 목표로 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위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싸울 이유가 줄어듭니다. 시스템이 위기를 흡수해주기 때문입니다. 통장 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 비율을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부에게 딱 맞는 황금 비율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발점으로 삼기에 좋은 기준은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은 50대 30대 20 법칙입니다. 총 소득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개인 자유지출, 20%는 저축과 투자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작점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비중이 높아지고 대출이 있다면 원리금 상환이 먼저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 비율이 우리 상황에 맞는지 부부가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저축을 남은 돈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축을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 이것이 부자 부부의 공통된 습관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 아내는 공무원. 합산 소득이 나쁘지 않았는데 결혼 5년 차에 모인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두 사람이 완전히 따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카드, 각자 통장. 공동 지출은 그때그때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였지만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부부가 5통장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복잡하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생활비가 얼마 쓰이는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저축액이 예전에 2배가 됐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돈 싸움이 줄었다는 겁니다. 돈 흐름이 투명해지니까 의심할 게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숨겨진 지출도 없고 몰래 쓴 것도 없고 시스템대로 흘러가는 돈이 보이니까 싸울 이유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통장 구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3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통장 7개 만들고 엑셀 짜고 앱까지 연동하려다 지쳐서 포기합니다. 처음엔 3개 통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구조보다 습관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한 명만 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 명이 다 알고 다 관리하면 처음엔 편해 보여도 결국 그 한 명이 지칩니다. 그리고 정보를 모르는 쪽은 점점 무관심해집니다. 이 구조는 반드시 망가집니다.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비상금 없이 돈 관리를 하면 작은 위기 하나가 전체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비상금 통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통장 구조의 핵심은 3가지 원칙 위에 5통장 시스템을 얻는 것입니다. 돈의 목적 분리, 자동화, 두 사람 모두 볼 수 있는 투명성. 이 3가지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축은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빼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이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둘 다 알고 있어. 이 질문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통장 구조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먼저 함께 그림을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부부의 비밀은 통장 개수가 아닙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걷는 것입니다. 통장 구조는 그 여정을 돕는 도구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투자 실수 3가지 실제 사례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